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K8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현재 8월 8일 K8 페이스 리프트가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2.5 터보 가솔린 기준으로 트림은 총 4가지이고요. 이전 버전과 동일하긴 하지만 가격은 3,736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라이트가 3,385만 원이었는데요. 기본 트림 기준으로 351만 원이 올랐고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아닌 풀체인지급 가격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외장 디자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형 K8의 외장 컬러는 총 6가지고요. 그중에서 지금 보시는 차량은 선셋 베이지라고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컬러라고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베이지 컬러보다는 약간 브라운 컬러가 조금 가미된 느낌이라서 그런지 우아한 느낌이 듭니다. 본인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라인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페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금형틀의 변화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금형틀을 변화하는 것 자체가 원가 상승 요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신형 K8 페이스 리프트는 이렇게 본인 라인, 캐릭터 라인부터 변화를 주면서 거의 풀체인지급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좌우로 이어진 주간주행 등이 포함이 되면서 최신 기아 EV 시리즈의 느낌과 상당히 흡사하고요. 다만 EV9이라든지 EV3 같은 경우는 SUV 포지션에 해당했었는데요. K8 같은 경우는 세단이다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K8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캐딜락의 리릭이 아니냐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리릭의 느낌보다는 그랜저와 흡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K8 같은 경우도 범퍼와 그릴이 일체형이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도 범퍼와 일체형인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사고가 났을 때 한 판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또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섹션들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릴 안쪽에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보입니다. 그리고 범퍼의 디자인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점잖아진 느낌이 듭니다. K8 같은 경우는 중대형 세단에 해당하지만 좀 젊은 디자인으로 살짝의 호불호가 있었는데요. 신형 페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점잖은 이미지로 바뀌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디자인이 좀 더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K8 같은 경우는 17, 18, 19 이렇게 3가지 휠이 있었는데요. 신형으로 오면서 20인치 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245에 40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인치수가 조금 더 커지면서 뭔가 차체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전후면 범퍼 디자인이 바뀌면서 재원이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기존의 3세대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체 사이즈의 변화라든지 실내 공간의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K8 자체가 실내 공간도 넓게 나오고 또 차체 사이즈도 전장이 5m가 넘는 준대형이긴 하지만 대형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웅장한 포스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K8 페이스 리프트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 이 C필러 디자인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존의 이 실버 컬러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패턴이 살짝 변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조금 밋밋한 패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B급 무늬가 쳐져 있으면서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살짝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8 페이스 리프트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 휠 디자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모자이크를 쳐놨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기존의 K8에 적용이 되었었던 휠 디자인은 조금 정숙하면서도 뭔가 품격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요즘 기아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 티저 이미지 때 좀 많이 가려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인치도 20인치가 추가가 되면서 선택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것도 신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형 K8의 후면부입니다. 사실 후면부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티저 이미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리어램프 형상이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K8 같은 경우는 이 리어 램프를 이어주는 이 중간부 부분이 좀 삼각형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패턴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렇게 B급 무늬가 쳐져 있으면서 살짝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 리어 램프의 발광 면적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에 봤을 때에는 시인성이 구형보단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답게 범퍼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히든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머플러 가니쉬가 별도로 이제 좌우에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은 아예 그냥 심플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실제로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현재 이 차량은 아마 3.5 사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히든용으로 머플러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머플러의 흔적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웅장해지면서 준대형이지만 대형에 많이 적용이 되는 디자인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티저 이미지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트렁크의 버튼 형상도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마른 목걸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럼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K8의 기본 적재 용량은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골프백, 보스턴백을 실어보진 않았지만 한 4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고요. 스키스루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닫기 이전에 이렇게 트렁크 리드 조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신형 차들에 많이 적용이 되는 트렁크 리드 조명이 이제 K8에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여태까지는 제가 선셋 베이지 외장 컬러를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아이보리 실버 컬러입니다. K8 페이스리프트의 외장 컬러는 총 6가지인데 오늘 이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들은 주로 신규 컬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버 컬러인 것 같으면서도 살짝의 금빛 펄이 느껴지는 그런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튀지 않으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신형 K8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인데요. 와, 그래서 그런지 뭐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이 시트부터도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포근하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헤드레스트의 형상도 옷걸이형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뭔가 신형 느낌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신형 K8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신형으로 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CCNC를 꼽고 싶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가 좀 구형 방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능들이 엄청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렇게 CCNC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빌트인 캠 2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디자인도 최신 기아차에 적용이 되는 CCNC, 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이 들고요. 또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심플해지면서 요즘 최신 전기차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의 플래그십 SUV인 EV9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스티어링 림이라든지 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기존과 드라이브 모드는 사실 크게 변경이 되지는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했을 때에는 모션이 같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예뻐진다고 합니다. 네, 실내 무드 조명, 드라이브 모드 연동,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는 노멀 모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볼게요. 오, 바꾸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활성화가 되면서 훨씬 더 예뻐집니다. 아, 근데 모션 그래픽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컬러감이 바뀌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형으로 오면서 무선 충전 기능이 2개가 생겼습니다. 마치 뭔가 테슬라를 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무선 충전이 이렇게 2개로 늘어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셀렉터도 다이얼식은 기존과 동일하긴 하지만 그 주변부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최신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 인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문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키가 없더라도 차량에 시동을 걸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부 패널 같은 경우도 이 우드 조합과 유광 하이글로시 조합이 상당히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통풍이라든지 열선 이런 버튼들은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 있네요. 현재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화질은 다만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네요.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을 보니까 공조 시스템의 디자인도 살짝 변화가 되었는데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일직선, 수평으로 많이 가져가면서 실제 공간, 실제 이 실내 체감 넓이가 훨씬 더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 차량은 뉴트럴 베이지 투톤 컬러입니다. K8 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밝은 컬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K8에 들어가 있었던 베이지 컬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뭔가 이런 파이핑이라든지 느낌들이 살짝 바뀌어서 그런지 새로운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이 루프도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UBC 자외선 살균 기능이 여기 암레스트 안쪽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신형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자잘한 수납용품 이런 것들을 살균하기 좋게 느껴지고요. 콘솔 박스의 용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갑이라든지 자잘자잘한 소품들은 충분히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랜저와 다르게 이렇게 양문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차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을 위해서 제가 1열에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두고 2열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K8은 이렇게 화사한 베이지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시트 벨트도 이렇게 시트 컬러와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고급 브랜드에서 많이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오너가 되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를 하면은 2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8의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운전석은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최소 2뼘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준대형 세단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옵션을 보았을 때에는 다기능 암레스트와 함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 안쪽에 이렇게 누르면은 팝업으로 진행이 되는 형식이고요. 다기능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전방의 인터페이스에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간단한 버튼들과 다이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과 함께 C타입 충전 단자도 새롭게 들어가 있고요. 또 시그니처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하시면은 열선과 함께 2열에도 통풍 시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급의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차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신형 K8은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 2열에도 통풍 시트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피커 같은 경우는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통풍 시트를 작동을 시켜놔서 그런지 소음이 엄청납니다. 소음이 엄청나요. 이것도 차량마다 다르고 또 자동차 제조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K8의 2열 통풍 시트의 소음은 다소 큰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카메라로 느껴지진 않겠지만 약간의 진동도 살짝 느껴집니다. 뭔가 정숙하고 고급스러운 느낌하고는 거리가 살짝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수동식 이 도어 커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 전동식 커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좀 옵션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 차량은 시그니처 블랙입니다. 시그니처에서 약 49만 원을 추가하면 넣을 수 있는 디자인 전용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랜저의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 OR 블랙잉크와 대응되는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그니처와 비교했을 때 엠블럼과 이 사이드실 몰딩 그리고 그릴이라든지 휠 등등이 블랙 컬러가 들어간다는 게 기본 시그니처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실버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 곳곳에 이렇게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K8의 포스감을 조금 더 살려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 K8도 웅장하게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시그니처 블랙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 차량의 포스감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그니처에서 20인치 휠을 넣으려면 추가로 옵션을 넣어야 되는데요. 시그니처 블랙을 선택하시면 추가금 없이 20인치 휠과 함께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확실히 휠 자체가 이렇게 블랙 컬러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캘리퍼 컬러도 블랙으로 같이 깔맞춤을 하면은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봤을 때는 사이드미러 커버라든지 도어 벨트 라인 이런 데도 모조리 다 블랙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쁘고요. 시그니처 블랙 모델은 외장 컬러는 인터스텔라 그레이 단일로 운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블랙 컬러와 매치해도 상당히 예쁠 것 같은데 외장 컬러를 따로 고를 수 없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 쪽에도 엠블럼과 레터링, 범퍼 아래쪽에도 실버 컬러가 들어가는 곳곳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예쁜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레터링이라든지 엠블럼 같은 경우는 유광이 아닌 무광으로 들어가면서 훨씬 예쁘죠. 그랜저의 블랙 익스테리어나 아니면 그랜저의 블랙 잉크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형 K8의 시그니처 블랙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형 K8 시그니처 블랙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그니처 블랙 같은 경우는 실내도 딥시 네이비 투톤 단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블랙 컬러가 아니라 오묘하게 네이비 컬러와 블랙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유니크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실내를 보여드렸을 때는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뭔가 화사한 느낌이 들었던 반면에 시그니처 블랙의 실내로 들어오니까 좀 더 중후한 매력이 드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또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렇게 시트 같은 경우도 어두운 컬러로 들어가니까 뭔가 다른 차를 탄 것처럼 상당히 분위기가 색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CCNC가 들어가면서 요즘 최신 기아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중앙부에 터치식의 공조 패널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공조 패널은 이렇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많이 적용이 되었었던 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조작성은 기존의 기아차에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가니쉬가 트림마다 살짝 다른데요. 일단 시그니처 블랙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되게 독특한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K8 같은 경우는 뭔가 삼각형이라든지 마른 목골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뭔가 투머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신형 K8은 조금 더 점잖으면서 차분한 디자인을 외장에서도 사용을 많이 했지만 실내에서도 곳곳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좋습니다. 저는 신형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자, 현재 저는 지금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랑 조수석에 앉았을 때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K8은 원래 실내 공간이 정말 넓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도 실내 공간이 넓어서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센터가 조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뭐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요. 불편하거나 뭔가 좁다라는 느낌도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그리고 LPG와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사양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의 용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K8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4.2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가 된 신형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7.7kW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승을 해보기 전이긴 하지만 보통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 모터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EV 모드 가용 범위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비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형 K8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룸을 자세히 살펴보면 꽤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옵션을 추가할 경우에는 3.5, V6 3.5 가솔린 엔진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3.5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더 들어옵니다. 아무튼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2.5 사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름 빼곡하게 엔진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 MBH를 위해서 이렇게 보닛 위쪽에도 흡차음제 면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형 K8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MVH라든지 승차감을 위한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형 K8 페이스리프트의 내외장 디자인과 옵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라기보다 완전 변경,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놀라운데요. 다만 많이 바뀐 만큼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신형 K8은 기본 트림 기준으로 3,736만 원이고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351만 원, 2.5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443만 원이 올랐고요. K8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약 590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 모터 용량도 오르고 최신 운영 체제와 함께 신형 디자인들이 많이 적용이 됐지만 가격 상승폭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바뀐 포인트와 좋아진 포인트도 많아졌기 때문에 시승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형 K8의 시승기도 조만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